맡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이사 남인정입니다. 유권자가 만드는 2022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가 주관하는 지방선거를 통해 살펴본 여성의 정치 대표성 현황과 확대 방안,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이은주 중앙회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이은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성 정치인분들을 모시고 여성의 정치 대표성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최수지 의원님, 이유경 의원님, 이채영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손세화 의원님, 강한옥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김준경 뉴스인 논설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임원 여러분들과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준비해 주신 선거연수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 참여는 세계 기준에 한참 모자라며 21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에 불과합니다. 유럽 등 선진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30% 이상이며 심지어 중국도 세계 평균인 24%를 넘었습니다. 위의 국가들은 자국의 여성 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 정당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합니다. 즉 당헌 당규를 개정해 여성 공천 비율을 높였고 헌법을 개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계의 안팎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서 비례대표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여성 공천 할당제를 정당법에 포함시키면서 여성 의원 비율이 10%를 겨우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양성평등은 핵심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남녀 동수 민주주의의 현실화를 위해 여성 공천 30% 법규화와 여성 후보 공천 50%를 토론회와 강연회, 퍼포먼스 등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의원님들의 진솔한 경험담을 통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좋은 대안들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 정치 대표성 현황과 확대 방안에 관한 주제로 대한민국 여성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왔는지, 실질적인 여성의 정치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전 현직 지방 의원님들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김준경 뉴스인 논설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지금 방금 진행 사회자로부터 마이크를 넘겨받아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인 미디어의 김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미 그 진행 사회자로부터 오늘의 토크 콘서트 주제를 들으셨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을 정식으로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서 여야로 이렇게 나눠지긴 했지만 지금 여성분들의 어떤 정치 참여권에 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기 때문에 뭐 당리 당략이나 이런 걸 떠나서 처음 이후에는 당이나 또는 직위를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의원을 지내신 강한옥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냥 목례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목례하셔도 됩니다. 네. 경기도 포천시의 의원이신 손세화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경기도 의원이신 이채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남동구 의원이신 이유경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끝으로 서울시 양천구 의원이신 최수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토론 토크쇼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 2부로 짧게 나눠서 약 1시간 반 정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부는 정치 입문 과정과 경험담을 좀 나누고 2부는 여성 정치 참여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분 이내에 의원님들이 어떤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하면서 넘어가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채영 의원님 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
제11대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채영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유경 의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의회 이유경 의원입니다. 저는 36세 비례대표부터 시작해서 지금 3선 구의원으로 재직 중이고요. 또 국민의힘 인천 기초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고 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이사로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수지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양천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 최수지입니다. 저는 사실 보좌진 생활을 먼저 했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을 모시면서 첫 번째 정치 활동을 했었다면 30대 초반으로 두 번째 정치 활동을 막 시작한 정치 새내기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정책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손세화 의원님. 저는 경기도 포천의 재선 의원 손세화라고 합니다. 2018년에 정치 생활을 시작했고 또 이번에 2022년에 재선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생활 정치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저희 집 민원부터 다루면서 시청과 함께 소통하다가 이제 좀 포천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재선 활동하면서 앞으로도 포천에서 더 왕성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강한옥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동작구에서 3선 의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 의장을 맡아서 의회의 변화, 의회의 역할 강화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원을 도전을 안 해가지고 지금은 지방 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 그리고 한국여성의정이라는 곳에서 여성정치학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앉으실 때마다 떨리신다, 긴장되신다 그러는데 마이크를 딱 잡으시니까 그 업력이 나오십니다, 의원님들. 예. 그럼 일단 이제 살짝 몸을 풀었으니까 본론으로 바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그 주제는 뭐 여기에 크게 뭐 연연하지 않고 저희가 좀 살짝 부수적으로 좀 풀어봤는데 여성 정치인으로 좀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 유권자들이나 궁금해하는 점도 많거든요. 그런 경험담을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고개를 좀 끄덕거리고 동감하시는 이유경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인천에서 최초로 라이언스 총재, 여성 총재를 지내셨어요. 그러다 집안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같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정당 생활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차세대 부위원장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입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차세대 위원장님께서 그때 현역 구의원이셨는데 그 사실 서류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무실에 저를 데려가셔서 서류 꾸미는 걸 거의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차세대 위원장님이 현역 구의원이시니까 많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우면서 비례대표를 이제 서류를 넣었는데 거기서 이제 돼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했을 때는 지금은 젊은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 36살이었는데 그때는 인천에서 최연소로 그래서 구의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 같이 또 삼선이신 강한옥 의원님은 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당법이 바뀌고 처음으로 여성 의무 공천이라는 제도가 비례대표 의무 공천이라는 제도 그리고 정당 공천이라는 제도가 2006년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래서 2006년까지는 정치에 관심은 있었으나 내가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례대표 그 순번제로 1번을 50%를 여성을 우선 먼저 준다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여성들한테 기회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어떻게 해서 시작했냐 그럼 여러 가지 막 사유들 많잖아요. 누가 추천을 해줘서 뭐 가족 중에 관심이 많은 분이 계셔서 근데 저는 말 그대로 친구의 권유로 하게 됐다는 말을 제가 주로 잘합니다. 제 친구가 네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이제 보통 우리 지구당이라고 부르는데 지구당 위원장님이 이제 여성 의무 공천을 비례대표를 해야 되는데 해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못 해보겠다. 난 정치 싫어한다. 그리고 니네 정치인들 막 싫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서
저희 아버님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없고 정치 얘기만 나오면 막 욕을 하시고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 가족들도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 하실 분들이 구의원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비례대표를 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공천을 준다는데 당연히 해야지 무슨 소리냐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진짜 관심 많구나. 그리고 어르신들도 정치에 이렇게 관심 많구나. 집에서부터 느끼고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한테 정치를 잘해서 꿈과 희망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강한옥 의원님은 친구 권유인데 우리 이채영 의원님은 이제 비례대표로 참석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컸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거철이 되면 대문 앞에 가서 이제 누구를 찍으세요라고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붙잡혀 가서 혼이 난 적도 많았습니다. 이유는 학교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나라가 또 남북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어린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시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때는 도의원님은 제가 몰랐습니다. 시의원님들이 공천을 받아오시면 일단 당선이 돼야 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3040 학부모님이 많이 모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력자 역할을 30대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비례 5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하고 제가 여기다가 마음을 너무 두니까 꿈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도 안 되셨는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래서 느낌이 될까?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모든 이제 걱정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시작됐고 저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훌륭하신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을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제가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도 저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리포터처럼 그들을 돕고 그들을 당선하시고 그다음에 또 감시는 아니지만 약간의 감시자 역할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의회에서 활동을 초선이기 때문에 미약합니다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세혁 의원님도 좀 한 말씀 하실까요? 저는 집에 뭐 민원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분쟁이 있다 보니까 뭐 교통행정과, 건축과, 뭐 지역경제과 이렇게 시청의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시청 문턱이 참 높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공무원 앞에 가는 게 시민이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정당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민원을 사항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던 찰나에 저희 2017년에 포천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위의 권유로 시장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포천시가 돌아가는 상황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운지, 그러니까 뭔가 시청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어려운지,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고충들, 그리고 캠프에 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원들, 저런 건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포천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 선거 캠프나 아니면 오셨던 분들이나 2018년에 선거가 있는데 한번 출마해 보면 어떻겠냐, 너라면 잘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때 우리 민주당 기조가 약간 청년과 여성을 좀 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시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천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의록을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기성 정치인들이 하시는 일들 중에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내가 시의원 하면 이런 부분을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여러 가지 동기가 많지만 목마른 사람이 이제 우물 판다고 직접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 의회에 뛰어드는 참 독특한 약간 이력을 갖고 계시네요. 그럼 오늘 패널 분들 참석 중에 최연소세요. 우리 최수지 의원이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정치학에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저는 유학을 했는데요. 유학을 할 때에도 정치학을 공부할 정도로 뭔가 이런 정치라는 게 세상을 유기적으로 묶어서 같이 볼 수 있다는 관점이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일하게 됐고 또 저는 여성 의원님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 모셨고 그리고 조수진 전 최고위원님 모시던 와중에 최고위원님께서 저희 당협 지역구를 맡게 되신 거예요. 제가 나고 자란 목동에서 활동을 하게 되시면서 또 감사하게도 공천을 받게 되었고 제가 사실 선거 슬로건도 그거였거든요. 양천이 키운 딸이었고 제가 이번엔 양천을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뭔가 봉사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는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긴장하시지 않으시고 다들 잘 진행하시니까 너무 좋고, 일단은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셔도 됩니다. 그냥 패스하셔도 되니까, 곤란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그냥 회피하셔도 되니까 그런 점을 좀 인지하시고, 아마 그 저기 유권자명에서 나온 자료를 아마 배포된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통계 자료인데 여성 후보 비율이 27.7%로, 그리고 기초단체장이 이제 3.1%, 그다음에 이번에 당선된 광역 의원들이 14.8, 기초의원이 이제 25%로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됐고, 이제 광역 단체장이 이제 여성이 한 명도 없죠 이번에.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이제 금할 수가 없는데, 이제 기초의원들 빼고 여성 정치 참여가 상당히 좀 미미한 그런 실정인 것이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쯤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또 정치 생명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함양하거나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의원님들이 고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명하지 않고 살짝 내가 얘기를 하겠다라면 힌트를 주시면 마이크를 드릴까요? 아니면 다 드릴까요? 저한테 지금 우리 이채영 의원님이 눈빛을 보내시는데 말씀하시죠. 예.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지표가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성의 힘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 정치 참여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책임이고 의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에서 여성 정치 참여가 보장되고 동등하게 또 지원되는 법률 제도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안착되어야 되고요. 여성 차별, 불평등 이런 장벽을 걷어내야 되고,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또 여성의 생활을 알고, 그다음에 또 주부들의 마음, 또 남녀 노소까지 여성에 관련된 거는 여성이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걷어내는 역할을 우리 여성 정치인들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 여성이 일하기 좋은 나라, 그다음 이제 여성의 능력을 존중해주고 또 등용되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런 젊은 정치인들, 그다음 이제 또 저같이 나이가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등용되어서 나라가 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최고인 나라로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또 나이가 있는지라 젊은 초선 의원님들, 그다음 이제 또 정치에 입문하지 않는 젊은 여성들에게 조력자 역할을 크게 하고 싶습니다. 그 이제 이채영 의원님께서 여성 존중의 시대, 그리고 어떤 뭐 등용문으로 삼아야 되고, 이제 포괄적인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질문의 요지는 개인적 능력을 어떻게 좀 축소해서 함양해서 그런 걸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중요할까, 요건데 우리 이유경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비례대표 될 때는 굉장히 저는 사실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처음에 하기가 좋은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선이라는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여성 의원님들이 문제가 뭐냐면 경선에서 떨어지세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정말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사실 여기 보면 정치 생명을 높인다는 것은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공천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그냥 주면 좋은데 또 경선이란 게 있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분들, 제가 하시는 말은 사실 책임당원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부터는 책임당원 정말 많이 받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초선 되자마자 인천시당에서 차세대 위원장을 맡으면서 애당심을 갖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인천 전 지역 전국으로 책임당원을 받았어요. 아는 사람들 다 수소문해서.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 공천심사에서 인정해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정치 생명이 정말 공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협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내 선거뿐만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정말로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저녁 때는 이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운전해서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밟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서 특화된 의정 활동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전부 다 공무원분들 구회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 다 알지 못해요. 내가 전문 분야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녹색 어머니를 한 6년 정도 하면서 회장직까지 맡으면서 아이들 십자교차로나 교통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특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강조했고 여성 취업, 여성 창업, 뭐 프리마켓 여는 거 그런 거에 좀 이제 집중적으로 아이들 문제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를 제가 9년 하면서 정말 가장 많이 했던 건 또 한 가지 뭐냐면 마음 수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정치할 때 이제 한 남성 의원이 한 오후 3시 되면 저한테 그랬어요. 이유경 의원은 집에 가서 애 봐야지 뭐 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다음에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다음에 꼭 돼서 여성도 계속 정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그런 남성 의원들의 그런 기득권적인 말은 저한테 이제 윤활유가 됐습니다. 예. 네, 요 다음 주제로 제가 공천에서 당선까지 험난한 과정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이 이루어 짐작해서 미리 하셨으니까 같이 묶어서 가겠습니다. 그 지금 뭐 책임 당원, 당협 활동, 그다음에 정치 생명의 어떤 마음 수련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정말 정치 후배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묶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공천에서 당선까지 험난한 과정까지 우리 강한우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삼선 의원이시니 예, 할 말씀 해주시죠. 2006년부터 정당 공천제가 생기면서 비례대표라는 제도가 생겼지만 저는 2010년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비례대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선거를 했는데 이제 선거를 처음 2010년에 할 때는 여성 30% 의무 공천 때문에 가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쉽게 당선이 됐고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공천받고 의정 활동하면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저는 의원 생활 전체 중에 의정 활동을 60% 의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거를 60%로 잡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를 40% 비율로 좀 잡았어요. 그래서 의정 활동도 잘해야 되고 지역 관리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국회에 가 보시면은 많이들 국회의원 회관에 가면 막 무슨 토론회 어떤 의원 주제로 무슨 간담회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시의회, 도의회만 가도 광역의회만 가도 어떤 의원님이 토론회, 뭐 간담회 이런 포스터들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기초의회는 토론회나 간담회 뭐 이런 거를 하는 의원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기초의회는 이런 걸 안 하지? 그래서 저는 2010년에 최초로 동작구 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토론회라는 걸 개최를 해보게 됐어요. 그것도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방임 아이들을 돌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장님들과 함께 하게 되고 또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과 함께 해야 되고 이런 토론회나 간담회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을 일시적으로 일회만 하면 안 된다. 지속적인 모임으로 지속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 그럼 사람이 매달 만나면 엄청 정이 들잖아요. 정이 들다 보면 그 의원의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다른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주특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구민 한번 보면 저기서 오고 계시면 뭐 김영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럼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굉장히 반겨주시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가까워지고 근데 아무리 의정 활동 열심히 해도 공천 때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지역위원장이나 뭐 공심위원들이 그냥 찍으면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뭐 경선을 붙여준다고 하더라도 정말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래서 그 지역의 의정 활동을 잘하다 보면 그 네트워크 구축하신 분들이 입당 원서를 막 알아서 받아다 주시는 거예요. 나 이번에 경선할지 모른다. 그럼 꼭 여성 의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와주시려면 나를 돕는 길은 입당 원서를 많이 받아주는 거다 해갖고 저는 입당 원서를 뭐 1000장 이상 받아보고 그래서 그게 지역에 힘이 돼서
저는 첫 번째는 가번을 받고 두 번째는 경선에서 가번을 받고 이제 세 번째 출마할 때 나번을 받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번이 되니까 이제 경선에서 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부터 됐는데 걱정됐지만 어쨌든 경선에서 잘 이겼어요. 이겨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의 활동 그리고 물론 너무 밉보이면 아예 공천을 배제하겠지만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경선은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의정 활동한 게 밑바탕이 돼서 정 안 되면 경선만 붙여줘라. 그럼 내가 이기마. 뭐 이런 자세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의 구민들이 워낙 많이 도와주셔서 세 번 다 그리고 너무 큰 어려움은 겪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3선을 하고 좀 점프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시로 가든지 구청장으로 가든지 뭐 해야 되는데 기초의회에서는 여성 의원들을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는데 구청장으로 출마하겠다 그러면 특히 남성분들이 무슨 여자가 구청장을 해, 뭐 여전히 이런 인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지금부터 잘 다시 재도전 그리고 한 단계 더 단체장으로 올라가는 도전 뭐 이런 것들을 튼튼히 준비한다면 여성 의원이라고 해서 뭐 밀리는 뭐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성들도 그만큼 또 준비를 또 해야 되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강어룩 의원님께서 꿀팁을 주셨네요. 그 여성 정치인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름 외우기, 토론회 참석 많이 열고 입당원서 무지하게 많이 받아다 주기. 이 정도면 이제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그 손세아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2018년에는 처음으로 이제 가번을 공천을 받았고요. 2022년에는 나번을 공천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 포천이라는 지역이 보수의 그 상징성 있는 곳이라고 할 정도로 좀 국민의힘이 강세가 좀 짙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기대하지 않고 근데 열심히 해서 그나마 좀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천을 못 받을 수 있을 상황이었는데도 감사하게 저는 나번이라도 공천받은 게 참 감사했고요. 경선이 없이 이번에 나번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배경은 민주당이 나번으로 되게 힘들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도 있었고 재선 의원으로서 나번을 했을 경우 조금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해서 당에서 판단하시고 또 그렇게 공천을 주셨는데 처음에 2018년에 출마할 때 내가 다음에 공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사실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원을 많이 모집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당원을 모집할 때는 저 정치인이 다음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공천을 도와주시려는 마음으로 이제 당원 모집도 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원을 잘 해결해 드리는 거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랑 뭐 어떤 인간적인 관계와 유대 관계가 쌓아지려면 이 사람이 원하는 민원과 아니면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일을 잘 하는구나라는 의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그때 정말 감사하게도 내가 당원 이것밖에 못 모아서 하면서 막 50장이든 막 100장이든 이렇게 주시면 그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천에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손세아 의원님은 본인 민원 해결 때문에 의원이 되셨는데 그 이제 역지사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뭐 도민 또는 뭐 구민들한테 민원 해결에 앞장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짝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최수지 의원님께서는 유학파예요. 런던에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 런던 지금 총리가 여성분이시죠. 네. 그럼 여성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단체장도 없고 여성의 정치 참여의 비율이 좀 낮은데 어떤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지 국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사실 이번에 초선이고 선거운동을 처음 치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여성이기도 하지만 청년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조금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냥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애국이지 뭐하러 나이도 어린데 이런 거 나와서 하려고 하냐. 이게 해가지고 뭐 너한테 목에 득이 되겠냐.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노파심에 걱정하기도 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젊고 조금 여성이고 다른 후보들과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들이 바라는 기대나 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조금 만족시켜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국민 의식 조사를 보니까 여성 정치인에게 바라는 이미지가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상대적으로 남성 후보보다 그리고 관계지향적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 장점으로 내세워서 조금 선거 운동을 치렀었고, 국제적으로 보면은 한국 여성 정치인들이 사실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노력을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젊고 여성인 사람부터 뭔가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밟아가면서 제가 자져 놓을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조금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아직은 노력을 하고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패널 중에선 최연소인데도 좀 외람되지만 아주 똘망똘망하게 가치관이 뚜렷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거의 이제 한 5, 6분 정도가 이제 아직 일부에 남아 있는데 그 끝으로 이제 여성 정치인들이 나오실 적에 선거 공약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또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선거 공약을 제시를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드셨고 어떻게 또 이행을 하셨고 뭐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한 사항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 1, 2분씩만 좀 언급하고 넘어갈까요? 이규영 의원님 준비되셨죠? 저는 이제 차량 유세할 때 그 지역에 맞게 차량 유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교통섬이에요. 교통섬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하다 보니까 차량에다 세워놓고 교통섬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저를 뽑으셨다는 분이 카페에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지역에서는 큰 공약보다는 그렇게 이제 그 지역에 맞게 유세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차량 유세를 타고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역을 도는 거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아파트에도 다 들리기 쉽기 때문에 차량 유세하는 거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이제 그 지역에 맞는 그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공약을 했다면 또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해야 돼요. 굵직한 사업은 근데 또 구청장이나 시장 공약과 같이 가면 좋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게 되거든요. 같이 가면 좋고, 그리고 전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구청장 그 선거 캠프 방문 시에 현황 내용을 다 정리해서 파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공약은 구청장 공약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그 프랜카드에 걸린 공약이 제 공약과 뭐 구청장의 공약이 같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정말 원하는 걸 구청장 공약이랑 같이 아예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 공약은 꼭 지킬 수밖에 없죠. 이제 왜냐하면은 예산을 세우고 결정하는 건 구청장이기 때문에 같이 가면 이제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우리 이규영 의원님은 이제 선거 공약에서 시장이나 구청장 공약에 묻어간다. 그러면 거의 좀 가능성이 많다. 이거 꿀팁이에요. 이것도 이런 경험담이 참 좋은 경험담이 많으신데, 강한호 의원님 삼선 의원이신데 공약 많이 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공약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하고 뭐 같으면 정말 매니페스토가 저절로 될 수 있는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구청장들은 하드웨어 공약을 한다면 기초 의원들은 소프트웨어적인 공약들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특히 여성 의원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보육, 돌봄, 그리고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교육,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인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너무 개인주의,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이런 게 많을수록 지역에 갈등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내 마을이야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공동체 활동, 그리고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도 구축을 하지만 그 안에서 마을 활동가들이 함께 지역의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공약으로 했었던 것 같고, 동마다 약간씩 그래서 공약이 틀렸습니다. 그때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치밀하게 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여성 의원들이 비슷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은 도서관 만들기를 꼭 하겠다. 그래서 지역에 큰 도서관도 있지만 교회의 목사님한테 말해서 일부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도서관으로서 5분 내에 도서관 동네에서 가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의 문고 같은 도서관 그리고 거기에 직접 운영하는 이용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할 수 있는 동네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런 거를 목표를 3개를 해서 3개를 다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낸 이런 부분들로 공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강한우 의원님 말씀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나하나씩 찾아갔고 그거를 이제 공약이나 반영시키고 또 그걸 또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삼선 의원답게 아주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손수혜 의원님은 민원 때문에 의원이 되셨는데 민원 해결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까? 네, 저는 첫 번째도 민원, 두 번째도 민원, 세 번째도 민원입니다. 그게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공약은 제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공약보다는 이걸 해주세요라고 해서 만든 공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선 때 지역구를 딱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여기에서 수건 사업들이 뭔가를 먼저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좀 새겨보고 그거를 재선이 됐을 때 이제 초선에서 못한 것들에 대한 연장선상 이거를 좀 AS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포천에 포천 이동갈비 이동막걸리 유명한 거기가 제 지역구인데 이동에는 막걸리와 갈비를 이용한 뭐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이동 커뮤니티 센터 조기 착공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못 이루어졌는데 그걸 조기 착공하겠다. 가산면에는 뭐 포도가 유명한데 포도 관련해 가지고 또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것과 또 거기서부터 뭐 마산에서 하송우리까지 도로 조기 착공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에 대한 것들 보고 드리고 그렇게 세세하게 나눴고 또 여성이 할 수 있는 공약의 강점이 저는 학교에서 운영위원장 역할도 하면서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학부모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교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공약도 내세웠고 엄마들이 아파트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스팩 같은 수거함 이런 것도 제가 초선 때 저희 읍면동별로 다 아이스팩 수거함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작은 생활 민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좀 많이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저희는 나포맘이라고 해서 나는 포천맘이다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엄마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내 공약 같은 거를 주시면 그걸 담겠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서 좀 듣고 계속 의원들 관찰을 해보면 아주 후회가 막심하네요. 이게 기초의원들이나 그 위에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여성을 많이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역의 미비점이나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해결했을까? 제가 좀 그동안 안 뽑아드린 것에 제가 좀 반성도 하고 정말 그 미국 속담에 소송에 이기고 싶으냐? 그럼 여성 변호사를 선임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집요하고 또 해결점을 찾고 모성 본능에서도 접근도 하고 해서 감동의 그런 변론도 한다 그러는데 오늘 여성 정치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배우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 끝 순서로 최수지 의원님도 국제적으로 한번 공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넘어가죠.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금 힘든 점이 많았어요. 뭘 할 수 있겠느냐, 뭘 아느냐 이런 걱정도 되게 많으셨었고요. 근데 저는 이걸 역이용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무것도 없고 창피한 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 시위 나가신다고 하면은 저도 같이 머리띠 메고 앞에 뭐 시장실이나 구청장실 앞에서 같이 들어 누워서 떼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사실 제 지역구 목동은 서울 안에서도 조금 명실상부한 교육 특구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내세웠었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교육 관계자분들도 목동 키즈가 좀 이렇게 잘 커서 선거에 나와보는 게 되게 매력적이고 괜찮게 보이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공략해가지고 잘 선거를 치렀었던 게 제 방안이라면 방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초선의 그 최수지 의원님은 떼쓰기도 통할 때가 있죠. 예. 자, 그러면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한 2, 3분 좀 지났는데요. 일부 순서가 뭐 쉬는 순서는 없고 잠깐 1, 2분만 생수 마시는 걸로 해갖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이어서 여성 정치 참여 방안에 대한 토크 2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1부에서도 열띠게 각자의 의견도 많이 주셨고 열띤 토크가 있었습니다. 그 이번에는 여성 정치인이
실질적으로 여러 패널 얘기를 들어보니까 홀로서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뭔가 이제 버팀목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시민 단체나 여성계 이런 단체들하고 연계나 연대 방안을 또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의회에 진출하거나 또는 정치에 입문할 적에 이런 시민단체나 여성계하고 어떤 연계가 있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연계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이유경 의원님 항상 준비되셨으니까 네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남녀 동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못 되고 있는데 이 남녀 동수를 하다 보니까 자꾸 남녀가 갈라치기가 돼요. 저는 그것도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1992년에 그 유럽 전문가 네트워크 권력에서 여성이라는 그 모임에서 여성 장관들이 회담을 개최했는데 정책 결정 영역에서 여성의 정치 확대를 위한 전략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인간 존재의 기본 권리로서 동수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가 아니고 그냥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말하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 글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남자랑 여자랑 갈라치기 하지 말고 민주주의와 여성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여성과 민주주의에 이렇게 해서 평등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성 정치인이 적은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적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면 여성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남녀를 동수라는 법제화가 이제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 당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당에서도 할 수 있고 당연 당규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어느 당에서 먼저 나서준다면 다른 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뭐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제가 있으니까 뭐 한 30% 정도 이번에 지방선거에 맞춰졌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995년에 우리가 이제 단체장 선거를 한 이후로 한 번도 광역시장 여성은 한 명도 없었고 이번에는 기초단체장이 7명 된 걸로 알고 있어요. 3.1%인데 그러니까 기초의원은 여성들은 어느 정도 할당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높은 자리는 여성을 주지 않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여주기식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도 개선에 대한 연대가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뭐 연대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냐고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어쨌든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연대를 만들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각 당에서 당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당대표 선거가 있고 함께 최고위원 선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 당규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시란 말이에요.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분들이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당대표 선거를 할 때 이런 여성 할당제 공약을 해주시는 분, 그 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거를 같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남성분들이 여성과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의 자리도 보존할 수 없다는 인식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남성분들이 이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딸도 여성이고 아내도 여성이고 어머니도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간다는 그런 이렇게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유경 의원님이 지금 우리가 토크하고자 하는 일 안 하고 제가 좀 이따 할 사안을 이제 묶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요거를 시민단체와 여성계 연대 방안이나 어떤 홀로서기에 대한 어려움 요걸 최수지 의원이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가시죠. 사실 여성 정치인으로 조금
조금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오늘 자리와도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사회자님도 말씀하셨고요. 여성 연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료, 국회의원, 뭐 공무원들까지도 다 함께 우리가 하나라는 단체를 세우고 단체 속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공유를 할 수 있고 그 반경이 조금 넓어져 가면은 여성 정치인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봤었고요. 근데 여성 단체가 연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성국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10월 5일 어제부로 여가부를 폐지 예정이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뭐 찬반 양론이 있지만 여성 정치인들, 여성을 포함한 것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을 거라는 의견을 조금 정파를 초월해가지고 정치인들이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원 총 그 연합회장도 하고 계시는 우리 저 이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여성 유권자 연맹에서 정치인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도움이 됐었고, 저는 이제 비례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선 의원이고, 그러기 전에 정치에 관심이 컸었기 때문에 대선 전 전국 32개 시민 단체, 그러면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학부모, 유아, 초등학교, 뭐 환경 이 32개 단체를 연동을 해서 국회 대회의실에서 지지 선언도 하면서 정치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역할 한 것을 가지고 백서를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또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청년과 육아 정책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청년은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출생이라는 단어가 또 시작됐고, 그래서 정책 제안은 첫째는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주택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 모임을 만들어서 주택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단 돈이 없어서 진입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결혼에 진입을 못하는 이 청년들에게 예를 들면 18평인 오피스텔 같은 거, 이거를 이제 13.5평인가 그런데 그걸 넓혀가지고 청년들이 우선 결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다음 이제 돈을 지원해주고, 그다음 이제 또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또 이게 지원을 해주고,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첫째는 하남시를 찾아갔었고 하남시 교육청을 찾아갔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끌어낸 게 이제 유아 교육에서 유아 보육에서 단계적으로, 그다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가는, 그러니까 아이를 출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또 가장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청년들이 불임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그래서 시민연 단체랑 같이 해서 계속 이 이야기를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다음 이제 그 문제 해결을 하고 결과 도출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교는 또 학부모 폴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폴리스하고 또 연계해가지고 또 유아 교육, 그다음 이제 청년 이런 부분을 계속 또 논의하고 또 결과 도출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습니다. 이채영 의원님 그 유치원총 연합회 회장님답게 신생아 출산이라든가 이거 현실적으로 직면한 우리의 당면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첨언을 잠깐 드리면 작년에 신생아가 태어난 인원이 25만 명입니다. 대학 정원이 46만입니다. 이제 앞으로 10한 6, 7년 되면 교수님들 반이 실업자고요. 대학 반이 없어져야 되는 현실에 좀 직면했고요. 이미 작년서부터 벚꽃 피는 순서대로 경상도 전라도서부터 미달 학과가 속출해 갖고 지금 세 개 대학이 통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 사실 심각하니까 여성 단체나 연맹에서도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서 우리가 한번 인식을 제고해야 될 걸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손세호 의원님은 민원으로 되셔갖고 크게 여성 단체하고는 관계가 없으실지도 모르지만 한번 얘기 한번 해줄 수 있나요? 글쎄요, 뭐 여성 단체라기보다는 그냥 여성 단체라고 특정짓지 않고 단체와의 그 연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시민 단체가 원하는 민원을 그냥 의정활동 녹여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적십자 봉사회에서 헌혈을 하자고 이제 뭐 캠페인도 많이 하는데
사실 좀 무관심한 부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 포천산업 상품권 10,000원 지급을 하면 그게 인센티브가 돼서 많이 헌혈을 장려할 것 같다. 아, 그런가요? 포천 그 헌혈과 관련된 조례에서 10,000원권 상품권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해서 포천산업 상품권 10,000원권을 지급할 수 있게 해서 헌혈하시는 분들, 헌혈 캠페인 하시는 분들한테 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일 잘하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헌혈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농민단체나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 뭐 쌀 소비 촉진금이 보조금 3,000원 나가는데 5,000원으로 상향했으면 좋겠다. 그럼 시장님이랑 같이 뭐 간담회도 하고 해서 시장님도 오케이 하시고 뭐 5,000원으로 상향. 그러면 농민단체도 또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단체별로 그 단체에서 원하는 것들을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여성 의원이 해준다라는 것보다는 여성 의원도 남성 의원 못지않게 더 잘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그게 자연스럽게 또 단체와 연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강한옥 의원님, 그 여기에서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시민단체와 여성계 연대 방안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민단체나 또는 여성단체가 굉장히 난립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많이. 그리고 또 당색으로 인해서 또 분리돼 있는 것도 맞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인 소견을 좀 제가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좀 그 하나로 통합해보는 뭐 이런 것들을 노력을 끊임없이 하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사실 약간 포기해요. 뭐 정당 색깔이 좀 틀리면 아유, 저 회장은 죽어도 안 바뀔 것 같아, 뭐 이렇게 포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건강한 그 시민 교육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당색의 논리에 맞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단일화된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느낀다면 정치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남녀 뭐 동수도 이야기하고 여성 정치 참여 확대도 이야기하는데, 그럼 시민단체를 한번 보면 시민단체에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여성이 정말 많잖아요. 왜 시민단체 출신이 이렇게 여성이 많을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도 물론 여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한국 여성 연맹도 여성들이 많이 있을 거고, 학교에도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보면 다 여성들이잖아요. 옛날에는 동네 통장 하면 통장 아저씨 이렇게 불렀지 통장 아줌마라고 부르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통장의 90%가 아줌마예요. 왜 시민단체, 기후위기 시민단체 여성들이 주도를 해요. 나는 이게 여성이 많아서 좋아가 아니라 이게 사회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출산하고 올게요 하면 책상을 뺀다,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러 왔다가 복직 못하니까 사회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애 보육하면서 학부모 회장 맡는 거고. 그러면 육아휴직 요즘 뭐 남녀 돌아가면서 해라 뭐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육아휴직은 여성이 하죠. 왜 여성이에요? 남성이 안 해요? 남자가 돈을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남자는 돈을 벌어와야 되고 여성이 휴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임금 격차가 제일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여전히 임금에서도 여성이 약자인 거고, 사회 교육 보육의 책임자도 당연히 여성인 거고, 출산을 하고 다시 사회로 재참여를 하고 싶어도 단절돼 있는 게 여성인 거고, 여전히 이 사회에서 여성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불합리함을 느끼고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정말 대단한, 이 사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진 단체들이다. 근데 이게 너무 당색깔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답게 정말 스스로들 자정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정치인들도 무슨 나랑 색깔 안 맞으면 왼수 취급하고 뭐 이러면 안 된다. 정치가 올바르게 되려면 시민도 똑똑해져야 되고, 또 시민이 잘하게 하려고 하면 정치인도 정말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느꼈던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성 의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구의 절반이 여성이니까 여성 지역에 그렇게 많은데 누가 가서 대변해줘야 되고 누가 의견 수렴한 거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분명 반 이상은 여성이 이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하고 함께 해줘야 하고 또 그런 여성 의원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좀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많다. 근데 정치인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정당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는 맞다. 근데 유달리 우리 대한민국만 좀 심해요. 사실은 외국은 보면은 정당들이 서로 올바른 민주시민 교육을 막 시키거든요. 우리 정당들은 그런 역할 안 하잖아요. 저는 정당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정말 건전한 그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스스로가 당론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공공성이 우선되는 이런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 여성 시민연대들, 여성 정치인들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길 분명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당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그 강한옥 의원님이 정당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고 여성 정치가 바뀐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근데 중간에 이제 말씀하시다가 지구의 반은 남자, 지구의 반은 여자, 이게 노래 가사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만큼 이제 반반이 사실 양성평등, 뭐 남녀 동수 이게 이제 정치가 이제 실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아까 이규영 의원님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셨던 문제로 들어가면 이제 여성 정치 참여가 이제 율이 낮게 돼 있는데 이게 법제화로 30%가 아직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로만 자꾸 무성한데 이것이 이제 30% 아니라 저는 50%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30%라도 돼야 되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또 의원님들이나 어떤 의견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 이제 보좌관 생활 많이 하신 최수지 의원님이 좀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거 법제화를 한번 해보시죠. 사실 이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여성 정치를 확대한다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또 오랫동안 질질 끌어오면서 되지 않는 데는 분명한 그들만의 뭔가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근데 우선적으로는 지방이나 광역의회부터 조금 개선을 시작해서 국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석이 먼저 있으면은 아무래도 여성이 더 적은 국회에서는 그걸 자연스럽게 뭔가 사회적인 변화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구 여성 의무공천 할당제 같은 경우에도 30%는 사실 많은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도. 근데 남성이 뭐 참여하는 것보다 여성이 당연하게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저도 아까 잠깐 청년 정치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도 드려보고 싶었는데 이 청년을 처음에는 도와주세요. 청년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은 위에서 조금 정치적으로 힘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다가도 이 청년이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면은 저희 이준석 전 당대표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처럼 어느 순간 좀 몸집이 커져서 라이벌로 인식을 하는 순간 그들을 도와주던 손을 놓아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성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끼리 조금 더 똘똘 뭉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남성들도 이 부분을 그냥 무시만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0% 법제화, 뭐 법제화라고 사실 이건 법을 떠나서 사실 50% 이상 그 통영상적으로 되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법제화까지 운운하는 거는 참 조금 좀 어렵죠. 마음이 좀. 근데 지금 우리 최수지 의원님은 여성들이 좀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유경 의원님 준비 많이 하셨죠? 예, 말씀 좀 해주시죠.
법제화가 안 되는 이유는 그게 또 차별이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스웨덴은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45.99%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 그 스웨덴에서 1974년에 자유당에서 여기는 이제 여성의 비율을 40% 미만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한 성의 비율이라는 건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들어가잖아요. 한 성의 비율이 4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원 당규에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자유당에서 1974년에 시작하니까 다른 당도 따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따라가면서 지금 스웨덴은 2020년에 45.99%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좋은 예가 있으면 저희도 적용할 때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남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이 무조건 옳고 더 잘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말자, 이런 기본 원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갈라치기 할 것이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처럼 한 성의 비율이 4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딱 이 기본 인식으로 갖고 출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웨덴 정치까지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자 그럼 그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예, 강한호 의원님 하시죠. 예. 그 공직선거법 제 47조에는 여성 그 지역구,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그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지역구에 보통 기초의원이 4명이다라고 하면 한 명만 공천을 해도 25% 되니까 30%로 거의 그 공직선거법에서는 의무 공천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한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한 명 어느 쪽에 공천을 주겠어요. 기초의원 한 명만 공천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체 우리 광역 단체장들 여성 한 명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그 기초 단체장들은 여성이 7명 이번에 돼서 3.3%라고 하잖아요. 광역 의원들 여성이 19%, 20%가 여전히 안 되고 기초의원들은 30%가 넘었어요. 근데 한 명 공천하라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하니까 당연히 기초의원한테 몰리고 있다. 그럼 여성 의원들을 공천하고 여성 정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별해서 30% 이상이라고 정해놔야 된다. 광역단체장 여성 30% 이상, 기초단체장 여성 30% 이상, 광역의원 여성 30% 이상, 기초 30% 이상 해야 겨우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30% 이상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뭉뚱그려서 한 명 이상 하면 된다, 30% 하면 된다, 그냥 기초에다가 다 몰아놓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성 그 정치 비율이 그나마 30% 이상 됐으나 여성 정치를 정말 원하고 정말 뭐 민주주의 실현하면 모든 민주주의라는 게 모든 집단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단계별로 30% 이상, 사실 30%도 지금에서는 감지덕지 하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남녀 동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남녀 동수로 해야 된다라는 거다. 근데 선거별로, 선거 종류별로 똑같이 해라. 그냥 여성 뭐 자리 하나 주는 식으로 한 명 공천 이상 하세요. 당연히 제일 낮은데 겨우 공천한 것처럼. 심지어 지방에서는 여성 의원 한 명을 공천하는데 그나마 가번을 주면서 공천하는 건 괜찮아요.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니까. 근데 남성 지역위원장들이 보통은 어떻게 해요? 여성을 한 명 공천하되 나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 여성 공천했다. 근데 나 여성 다 죽였어. 이거잖아요. 나번 받고 누가 당선되겠냐고요. 정말 여성 정치가 모든 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성의 의견을 대변하는 구조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여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동수 정치인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제일 열변을 토하시는 게 사이다 발언인 것 같아요. 여성 할당제에 대한 걸 갖다가 쿼터를 기초의원에다 몰아난다. 이제 약간 꼼수적인 아주 사이다 발언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들 발언하시겠어요? 아니면 한꺼번에 몰아서 마무리 발언하실까요? 마무리 발언하실까요? 그럼 한 말씀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채영 의원님 말씀하시죠. 성별 비율이 명시된 할당제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후세대 여성 정치인들이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정당에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평등 뭐 정당 문화 구축을 위해 가지고 정당의 뭐 윤리 강령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당내에 있는 2030 청년들 있죠. 이 청년 여성 이렇게 해서 활성화된 모임을 만들어서 이들을 갖다 좀 더 이렇게 안내를 또 해주고, 그다음 이제 또 정당 내 청년 여성의 뭐 대표성도 좀 확보에 주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크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여성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출마 지원 이런 부분에 이제 프로젝트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제도를 갖다가 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 어느덧 토론 시간이 우리가 약간 5분 정도를 이제 넘겨가고 있거든요. 정해진 시간보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조금씩 이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마무리 토크 한 말씀씩 하고 패널 분들을 보러 오신 방청객분한테 혹시나 질문 있으면 한두 명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 그 여러분들은 지금 의회에 이제 입성해 계시지만 후배 정치 여성분들에게 꼭 내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다, 또는 내가 아까 토크하면서 놓쳤다, 뭐 이런 거 있으면 한 1분 내외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디 저쪽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 이채영 의원님서부터 쭉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늦깎이로 이렇게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꽃씨를 뿌리면은 꽃은 반드시 늦게라도 핍니다. 저 같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그다음에 젊은 정치 여성분들에게 용기를 가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다음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모두가 또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해주면은 지역 사회가 또 이렇게 발전하고, 그다음 또 잘못된 것이 바르게 또 가고. 제가 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유치원 쪽에서 그다음 이제 어린이집에서 성장해온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임신, 뭐 출산부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7년은 이제 육아 양육에 엄마가 전념하고, 그다음 이제 주부가 이렇게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어 준다면 정부가, 정치가 아이들도 건강하고 그다음 이제 또 정신이 올바라야 또 몸도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가 빠르게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여성 정치인들 용기를 내서 도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유경 의원님 마무리 토크 한번 부탁드릴까요? 우리가 남녀차별 하는데, 저는 진짜 남녀차별은 고위공직자의 여성의 숫자가 적다는 게 남녀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성들 차별받는 거 없어요. 가정에서도 남편도 그렇고 한데, 여성 국장이나 장관이나 뭐 공사 사장이나 보면은 남성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인천시의 같은 경우도 40명 중에 여성은 4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남녀차별은 고위공직자의 여성이 없다는 거,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갖고, 다른 거는 남성분들이 잘못하는 거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30% 이상에 대해서 이제 공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을 했던 분들이 선거에 나가서 다 거의 떨어지셨거든요. 그 이유는 당선 가능성 지역에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성분들이 많이 당선 지역에 가셨기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차후에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후배 정치인들한테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일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지금 이제 또 공천을 받아서 정치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다음에 나한테 꼭 공천이 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음에 정치인을 안 한다면,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항상 의원 생활을 하면서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정치인을 못 하더라도 강사 생활을 하던가 아니면 정책 연구원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번외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또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또 넓게 활동하다 보면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여성 최초로 여성 부시장이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기회가 또 나한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지금 정치 생활을 하면서도 또 내가 만약에 정치를 못했을 때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공익을 위한 일에 항상 계시면 또 다른 기회가 또 열리고 다시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지금의 기초의원님들은 별로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국회의원급 이상이 되신 분은 뭐 3선 이상 하시다가 초에 묻혀 계시면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항상 대접받고 누가 해줬고 뭐 이런 버릇이 있어갖고 한동안,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한동안은 또 이렇게 자괴감, 우울증에 빠진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다 씩씩하시니까 그런 거 없고 또 차후에 어떤 직업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음은 최수지 의원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사실 후배는 거의 전무할 것 같고요. 선배님들이 훨씬 많으신 상황이니까 저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후배님을 포함해서 선후배 정치인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가야지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후배는 물론이고 아까 저희 강한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여야를 막론해서 다 같이 똘똘 뭉쳐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포천의 딸 우리 민원 해결의 손세화 의원님. 네, 저는 포천에서 34세 당선이 됐는데 그래도 포천에서는 센세이션이었어요. 되게 보수적인 동네여서. 그래서 보는 눈도 많았고, 사실 제가 초선인데 의장을 역임하면서 젊은 여자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편견이 되게 많았어요. 차별은 받지 않았지만 편견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의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하고 움직이기보다는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여자가 못한다는 그런 편견을 깨려고 비가 추적추적 오는 장례식장에도 11시가 넘어서 혼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여자들 운동 싫어하잖아 이런 편견도 싫어서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마라톤도 막 10km씩 나가고 막 대회도 나가고 그냥 여러 가지 어울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정치에 도전하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여성으로서의 편견을 스스로 깨려는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의원이라는 그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공공선을 지향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는 순간 어떤 정당의 이념에 따라서 모든 당리당략에 따라서 일을 하기보다는 민원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 그냥 일로서 좀 공정하고 냉정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저 정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일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저 정당을 좋아하게 됐다,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법학을 전공했는데요. 이런 강점을 살려가지고 기초의회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이게 법적 미비 사안이 있다면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제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강력하게 어필하고, 그런 장점을 잘 살리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전문성을 키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그러면 끝으로 강한호 의원님. 네. 흔히들 행복 지수,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살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1위의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 성별 임금 격차가 제일 심하다는 나라예요. 그럼 여성들은 당연히 불만, 불평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유리천정 지수가 9위. 여전히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유리천정을 깰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책 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성평등 지수도 가장 낮은 데가 대한민국이다. 근데 유럽 역으로 해보면 성별 임금 격차도 제일 적어요. 성평등 지수도 굉장히 높아요. 경제 참여 기회율도 엄청 높아요. 그럼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행복 지수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평등하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고 하면 차별, 불평, 불만 등이 없어지면 바로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성들 또 누구에게나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 동등한 기회를 얻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당연한 권리를 가질 때만이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한옥 의원님은 연일 또는 계속해서 사이다 발언으로 감동을 주시네요. 아주 명쾌합니다. 이걸로 마무리하면서 장시간 우리 패널 여러분들도 또 방청객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 토크로 인해 갖고 이제 여성 정치의 현실이 당장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행사를 계기로 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간다면 괄목상대할 만한 성과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를 기대도 해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